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무입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증시가 활짝 웃었습니다. 러시아가 정예부대를 움직인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타이밍이 극적이긴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조금 물러서는 분위기인데요.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서 조금 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젤렌스키의 노력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사태가 좀 봉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서 오늘 증시는 좀 크게 오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역시 방심은 또 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우크라이나 헌법에 기재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합의까지 도달하는 데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면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종목들에 대한 리마인드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일간 등락률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전체 고객분들께서 선택한 순매수 탑 10입니다. 네. 이틀 만에 보여드리는 순위인데요. 그래도 그저께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지수는 이번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 마음을 좀 달래준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이틀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다른 전기차 종목들보다는 테슬라 상황이 비교적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테슬라만큼이나 고객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종목이죠.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시가총액 1위의 기업 애플에 대한 이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주 애플은 이번에 굵직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 2022가 지난 8일에 개최가 된 건데요. 이 이벤트에서는 신형 아이폰 SE와 신형 아이패드 에어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과 중저가형 아이패드의 모델 출시였는데요. 고성능 모델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주력 모델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이번 이벤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애플의 저력이 여기서 또 발휘가 됐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고점에서 고작 11%도 안 빠진 게 바로 애플이죠. 금리 인상 우려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좀 겹치면서 사실 주가가 반토막 이상 빠진 종목들도 허다한 것을 보면 애플은 그야말로 주가 방어력을 엄청나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이 역시 맏형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60달러 선을 좀 지켜주면서 강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3월 8일 장 마감 이후에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가 개최가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 주가가 3% 넘게 크게 오르면서 저점이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기대감을 괜히 만들게 하네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애플의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폰 보급형이죠. 아이폰 SE 출시와 그리고 둘째는 애플이 출시한 발표한 초고성능 칩입니다. 먼저 보급형 아이폰, 즉 아이폰 SE에 대한 것을 말해보면요. 이번이 세 번째 버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아이폰 SE 세 번째 버전은 몸은 할아버지, 머리는 Z세대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이폰 8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마 2016년일 거예요. 아이폰 8과 똑같은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아이폰 13에 들어가는 칩이기 때문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미 만든 적도 있고 만들어 놓은 디자인인 아이폰 8 디자인을 쓰니까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어디서 사온 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이기 때문에 마진이 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에 대한 극대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애플이 장사를 잘하는지 제가 스펙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이전 2세대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장사한 뒤에 마진은 훨씬 좋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선 가격이 7.5% 인상이 됐었고요. 디스플레이나 이제 카메라나 그리고 비디오 기능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전이랑 똑같아요. 참고로 2세대가 2020년 4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모델이죠. 근데 기능은 똑같아요. 심지어 배터리 용량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칩 성능이 저전력으로 좋아졌으니까 배터리 지속 시간은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결국 팔려야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애플은 그래서 저가형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만 쏙쏙 넣어서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느리면 열불이 나니까요. 네, 빠릿빠릿한 최신 칩을 탑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새는 다 사진이나 비디오 용량이 다 화질이 좋아졌다 보니까 용량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대용량 옵션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5G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G 연결성을 추가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마진을 좀 뽑아 먹자라는 게 애플의 전략인 겁니다. 이게 먹힐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요. 애플은 저가형 라인업이 그렇게 출중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아이폰 미니가 실패를 맛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출중하진 못했었는데 이번에 출시하는 아이폰 SE로 통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트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이것은 미국에서의 스마트폰 분기별 점유율인데 계절성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현지에서 9월 중순에 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4분기에, 10월이 4분기니까 4분기에 점유율이 확 늘어나고 그때부터 조금씩 점유율이 빠집니다. 삼성이 그때부터 이제 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나온 SE 덕분에 이 점유율을 방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애플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애플이 M1이라는 칩으로 세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변종이자 세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인 M1 울트라라는 칩을 내놨습니다. 정말 이 정도 되면은 반도체 설계 장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포인트가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뉴럴 엔진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코어가 특히 많이 들어갔다는 점이고요. 인공지능 연산이 앞으로 핵심 산업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애플의 코어 칩 개발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숫자가 1140억 개예요. 보통 이거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숫자인데요. 보통 몇십억 개 수준으로 반도체에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 개가 넘는 트랜지스터 숫자는 그만큼 연산이 빠르다라는 방증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밑에 걸 보시면은 반도체에서 많은 분들께서 성능만을 조금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전력 소모량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력을 너무나 많이 소모하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회로가 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성능을 발휘 못하는 결과로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전력 대비 성능, 정성능을 중요시 여기는 건데 업계 최고의 전성능을 이번 M1 울트라로 다시 한번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M1 울트라 저 길쭉한 게 M1 울트라 그 칩 프로세서 다이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이즈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칩을 병렬로 배치한 건데 이것 배치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이 요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M1 울트라의 벤치마크 점수도 벌써 공개가 됐더라고요. 빠르게 공개가 됐는데 M1, 제일 위에 있는 게 M1이고요. 제일 밑에 있는 게 M1 울트라, 이번에 출시한 칩의 성능입니다. 긱벤치가 발표한 자료고요. M1도 출시됐을 때 성능이 진짜 괴물 같다. 뭐 이런 칩이 다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었는데 M1 울트라는 거의 M1을 아기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괄목할 만한 벤치마크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긱벤치는 CPU와 GPU 이런 이제 프로세서 성능을 테스트해서 발표하는 기관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GOS 사태로 인해서 긱벤치가 굉장히 화가 나서 삼성전자를 보이콧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애플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세 가지 기관 전부 다 ARM으로부터 이제 IP를 좀 라이센스를 사와가지고 반도체를 설계하는 건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개발력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죠. 애플과 그리고 퀄컴 삼성전자는 라이센스 해오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애플은요, ARM부터 명령어 세트 정도만 구매를 해서 사실상 코어를 직접적으로 다 설계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ARM한테 의존성이 굉장히 낮고요. ARM한테 지불하는 돈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퀄컴과 삼성전자는요, 반면 ARM에서 만든 코어를 사서 가지고 온 다음에
본인들에 맞게,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에 맞게, 엑시노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ARM에게 의존도가 애플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ARM한테 납부하는 돈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개발력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도 애플처럼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내부에 그런 태스크포스도 만들었지만 2019년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플이 이런 식으로 반도체 설계 장인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인텔 CEO의 꿈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텔 CEO는 저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애플이 M 시리즈로 세상을 너무 놀라게 하니까 우리도 결국 애플을 다시 뛰어넘을 거라고 인터뷰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점점 더 M1 울트라 출시로 인해서 인텔의 생각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만듭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인텔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엔비디아, AMD도 같이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반도체 지금 괴물로 지금 성장을 해버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 생각과 비슷하게 지금 이벤트 직후에 지금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월가와 전문가들로부터 같이 다 지금 찬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애플의 반도체 설계 능력과 아이폰 SE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CT에서 발언한 내용이 가장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공급망에서의 제약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연 없이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리고 신제품을 또 출시해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연예인 걱정과 애플 걱정은 안 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또 한 번 이번에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달리 생각을 하면 애플과 다른 경쟁 업체들 간의 좀 격차가 이렇게 계속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애플의 하드웨어 생태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이 둘의 통합으로 생길 애플의 브랜드에 완전히 종속이 될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날 거라는 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 좀 무섭기도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국인 입장에서 경쟁자 삼성이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는 심정입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식은 조금 많이 암울하긴 하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는 신경영 선언이 다시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순달람은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호잇!